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혜진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끌어들였다. 지은아, 우리 끝내야 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지은의 아버지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쓰러지며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날 밤 지은은 가족의 비밀을 폭로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유능한 마케터였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명문대 졸업, 안정된 직장, 그리고 가족의 자랑거리.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혜진, 26살의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알았고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가 점점 깊어져 사랑으로 변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아버지는 특히 딸의 결혼을 기대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그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중요한 얘기 있어.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답했다. 최근 혜진의 어머니가 그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혜진이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여러 번 물어보았다. 혜진은 거짓말로 둘러대왔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오후에 지은은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승진 제안을 받았다. 지은 씨, 잘했어. 하지만 가족 생활도 안정시켜야지. 결혼 계획은 상사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혜진을 사랑했지만 사회적 압력과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퇴근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더 숨기다간. 나 미치겠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 안 돼. 아버지가 아시면. 상상도 못해.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는 항상 이렇게 피하려 해. 나한테는 이게 전부인데 너한테는. 지은은 혜진의 손을 잡았지만 주위 시선이 느껴졌다. 카페를 나서며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혜진이 손을 뿌리쳤다. 끝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런데 그때 지은의 아버지가 근처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달려간 지은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비밀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혜진은 병원에 오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지쳤어. 지은은 병실에서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 선택이 옳은가?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의 질문을 받았다. 아버지가 왜 쓰러지신 거지? 너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이. 하지만 혜진은 차갑게 말했다. 너의 가족이 중요하다면 나 없이 살아의. 지은은 절망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그녀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그녀의 관계를 알았을까? 불안이 그녀를 휘감았다. 혜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울었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숨겨진 관계가 그녀를 병들게 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혜진아, 무슨 일 있니? 혜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친구는 한국에서 그런 관계는 힘들어. 포기하는 게 나아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퇴원한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버지는 지은아,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라.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가져으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는 혜진을 만나기로 했다. 골목에서 만난 두 사람. 미안해, 지은이 말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더 깊은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과 혜진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쓰러진 후 지은은 가족의 압박을 더 강하게 느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선을 주선했다.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좋은 집안이야. 만나봐에 지은은 거부할 수 없었다. 선을 본 남자는 친절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혜진에게 가 있었다. 만남 후 지은은 혜진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오늘 선 봤어. 하지만 너밖에 안 보여. 왜? 혜진은 화를 냈다. 그럼 왜 만났어? 나한테는 왜 그런 고통을 주니? 혜진의 삶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에서 동료가 그녀의 성적 지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혜진 씨, 남자친구 없어? 이상하네. 그런 말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혜진은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공개하자. 더 이상 못 참아. 지은은 두려웠다. 아버지가 또 쓰러지시면, 가족이 무너지면 이 대화는 반복되었다.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 현실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어느 날 혜진은 어머니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그러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 혜진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한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놀랐다. 왜? 기다려 보자고 했잖아. 지은의 가족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아버지는 지은의 휴대폰을 몰래 받고 혜진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지은을 추궁했다.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아버지는 당장 끊어. 아니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집을 나왔다. 그녀는 혜진의 집으로 갔다. 나 쫓겨났어. 혜진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지만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직장에서 지은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상사는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친구들은 멀어졌다. 미안, 이해 못해. 그런 말들이 그녀를 상처 주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대화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지은이 물었다. 혜진은 아니,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사회가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혜진을 처음 만난 날의 혜진의 미소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때부터 시작된 감정. 하지만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억눌렀다. 아버지는 항상 따라 내가 우리 희망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배신한 기분이었다. 혜진도 마찬가지. 그녀의 어머니는 홀로 그녀를 키웠고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게 행복이니? 라고 물었다. 어느 날 지은의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아빠가 아프시대. 내 탓이야. 동생의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됐니? 정상적으로 사랑을 하고 말했다. 지은은 정상이 뭔데요? 사랑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가족을 분열시켰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혜진은 자신의 어머니와 재회했다. 어머니는 생각해 볼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불안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둘이 헤어질까?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안 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흔들렸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는가? 그들은 밤을 새워 이야기했다. 다음 날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지은의 회사에서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의 말 이지은은 절망했다.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은과 혜진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은 실직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지만 소문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면접에서 개인 생활에 대해 물어볼게요. 그런 질문이 나왔다. 지은은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혜진에게 말했다. 나 포기할까 봐에 혜진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혜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혜진아,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헤어져. 어머니의 말에 혜진은 엄마, 왜 이해 못해? 라고 반발했다. 어머니는 사회가 안 받아줘. 내 인생 망칠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대치로 혜진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건강이 나빠졌다. 지은은 혜진을 돌보았지만 자신의 가족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아버지가 다시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의사의 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도전적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의 선택이에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상담 후 지은은 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지은아, 가족을 버릴 수 있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혜진도 마찬가지. 그녀는 과거 연인을 떠올렸다. 남자였지만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 지은을 만난 후 그녀는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의 아버지가 혜진을 불러들였다. 너 때문에 내 딸이 망가졌어. 사라져. 아버지의 말에 혜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울면서 지은에게 말했다. 나이 떠나게. 지은은 안 돼. 라고 잡았지만 혜진은 내 가족을 위해 라고 말했다. 이 반전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혜진을 쫓아갔지만 혜진은 이미 사라졌다. 지은은 홀로 남아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그녀는 일기를 썼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왜 둘 다 가질 수 없지? 다음 날 그녀는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자빠를 설득해 볼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그런 생활은 안 돼. 지은은 아빠, 나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혜진은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녀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지쳤어. 지은은 답했다. 돌아와. 하지만 혜진은 주저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 혼자 살아야 해요. 하지만 마음은 지은에게 가 있었다.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괴롭혔다. TV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토론이 나왔다. 한국은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런 말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지은은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워야 해. 그들의 이야기가 그녀를 용기 주었다. 그녀는 혜진에게 연락했다. 함께 싸우자. 혜진은 감동받았지만 두려웠다. 만약 실패하면 지은은 실패해도 후회하네. 이 결정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다. 지은의 동생이 혜진을 찾아가 위협했다. 언니를 내버려둬. 혜진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 가족이 나를 미워해. 지은은 내가 설득할게.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다. 아버지가 지은을 상속에서 제외했다. 내 선택의 대가야. 이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는 혜진과 함께 도망칠까 생각했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지은과 혜진은 재회했다. 혜진의 집에서 만난 두 사람. 미안해. 혜진이 말했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빠가 기다려. 지은은 혜진 없이 못 가. 어머니는 오식했다. 왜 이렇게 고집 피우니? 혜진의 어머니도 변했다. 그녀는 혜진에게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컸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며 시선을 느꼈다. 저 사람들. 혜진이 속삭였다. 지은은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어느 날 지은은 직장에서 복귀했다. 새로운 상사가 그녀를 지지했다. 개인 생활은 존중해. 이 지지는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혜진도 마찬가지.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LGBT 테마를 넣었다. 이게 나야. 클라이언트는 받아들였다. 이 성공은 그들을 용기 주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렸다. 지은의 친구가 가족에게 모든 걸 폭로했다. 지은이 위험해. 친구의 말에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는 혜진의 직장으로 찾아갔다. 내 딸을 망치지 마. 혜진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내 친구가. 지은은 친구를 추궁했다. 왜 그랬어? 친구는 내가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이 반빛내이엘은 지은을 상처 주었다. 두 사람은 대치했다. 우리 포기할까? 혜진이 물었다. 지은은 안 돼. 싸우자.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권리를 주장하세요. 변호사의 조언. 하지만 한국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화가 필요해. 지은은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야. 이 행동은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족은 더 멀어졌다. 혜진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내가 지은을 망치고 있어.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잔이야? 내 선택이야. 이 지지는 그녀를 안정시켰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이 악화됐다.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빠, 용서해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고조되는 드라마. 혜진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혜진, 돌아와.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혜진은 거부했다. 난 지은을 사랑해. 하지만 이 사건은 지은을 질투하게 만들었다. 너 아직 그 사람이. 지은의 말에 혜진은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이 갈등은 관계를 흔들었다.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가족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작별.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생각해볼게. 이 대화는 전환점이었다. 혜진도 마찬가지. 그녀는 어머니와 화해했다. 엄마, 고마워. 이제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클라이맥스에 다다른 지은과 혜진의 이야기는 감정의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딸아, 내 행복을 빌어. 이 말은 지은을 울렸다. 그녀는 혜진에게 달려갔다. 아빠가 허락했어. 혜진은 기뻐했지만 자신의 어머니도 완전히 받아들였다. 우리 함께 살아.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견은 여전했다. 그들은 직장에서 차별을 느꼈다. 지은은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미지 때문이야. 그녀는 항의했다. 이건 불공평해. 이 싸움은 그녀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혜진도 클라이언트가 취소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커뮤니티의 지지가 그들을 버텨주었다. 어느 날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지은과 혜진은 함께 참가했다. 평등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보도됐다. 젊은 여성들의 용기. 이 노출은 양면적이었다. 지지자도 있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비정상,
온라인 댓글들이 그들을 아프게 했다. 지은은 내적으로 깨달았다.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해. 그녀는 혜진에게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괜찮아. 혜진은 나도. 그들은 약속했다. 하지만 마지막 갈등? 지은의 동생이 반대했다. 언니, 이게 오라. 지은은 내가 이해할 날 올 거야. 이 대화는 가족을 재결합시켰다. 혜진의 어머니가 지은을 만났다. 내 딸을 잘 부탁해. 이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우리뿐이야.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하어시했다. 법적 보호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싶어. 지은이 말했다. 혜진은 언젠가. 이야기는 식성으로 끝났다.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혜진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가족들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화 중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승리했지만 상처가 남았다. 이게 가치 있었어? 지은이 물었다. 혜진은 긍. 마지막으로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하지만 현실이 막혔다. 이 선택은 논쟁적이었다. 그들은 계속 싸웠다. 이야기의 끝에서 독자들은 생각하게 된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가?